이거는 우리가 양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 양양자를 쓰기도 하고 이 변양자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칼인자를 씁니다. 특별하게 여기는 양인살이라고 쓰는데 비교적 그 사주팔자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 양인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의미는 그러니까 양의 에너지가 뭉치다 못해 어떤 그 칼날 같은 날카로움, 어떤 이렇게 강맹함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아니면 양은 이렇게 예전에 천재 제물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예리하고 이렇게 날카로운 이러한 작용을 한다 팔자에서. 그래서 특히 이게 음양 중에 양을 썼기 때문에 이거를 이 월지에서 올라가면 양인격으로도 잡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인격은 일반적인 격국을 취하는 것보다도 별도로 취했다라는 거지. 다른 격국에서는 다 칠사를 어때요? 제화하는 용법으로 썼는데 이 양인이 있는 경우에는 칠사를 제우선으로 제화하지 않고 그냥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인은 가지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에너지가 극강 치우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압하는 또 상대할 수 있는 에너지도 강한 에너지. 살 중에 가장 강한 살이 칠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로 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살로 보면 월지를 포함해서 살로 볼 수도 있는데 월지에 있는 경우를 특별하게 양인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양인살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갑병무경임에 그렇죠? 당연히 그 양간에만 쓰는데 요즘 명리에서는 현대 명리에서는 그 음간도 을, 정, 기, 신, 개 음간도 양간의 양인살에 준해서 즉 양간은 이렇게 겁재가 양인의 속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지지에 있는 거를 특별하게 양인이라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 에너지가 천간에 떠도 양인에 준하는 겁니다. 양인에 준하. 그러니까 양인은 다른 말로는 겁재예요. 겁재인데 본래는 양간의 겁재를 양인이라 하지. 양간의 겁재를. 그런데 여기서 살을 붙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확장해서 적용을 할 때는 음간은 관대지. 음간은 관대지. 지지에. 관대라고 하는 거는, 그쵸? 그러니까 생욕대록. 그러니까 뭔가 걸록의 바로 직전 단계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생에서 욕지를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12운상 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주 이렇게 그 지식은 있으나 지혜는 갖춰지지 않은 그리고 이렇게 몸은 성숙이 됐으나 알맹이는 조금 익지 않은 설익은 질풍노도의 청소년의 어떤 시기 머리 바짝 깎고 군입대를 막 앞두고 있는 이런 에너지 이걸 관대라고 본다라는 거지. 관대 딱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를 그러면 을은 뭐가 돼요? 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정은 병태되니까, 그렇죠? 병태되니까 해묘 미가 되죠, 그렇죠? 정미. 그러니까 이것도 미가 되고 신은 술이 되고 개는 축이 되고, 그렇죠? 축이 되고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 이렇게 양간 양인에 준하는
이러한 작용력을 한다. 이런 거는 같은, 그러니까 이 양간 중에서는 요 임수하고 경화만 오화하고 이렇게 그 자수하고가 요게 간현지동, 요게 간현지동. 그리고 특히 무할 때는 무토할 때는 오화가 이렇게 세 개는 한 주로 놓일 수 있어요. 한 주로 놓인다라는 거는 만약에 이게 일간이고 일주라고 하면 일지 자리에 양인이 놓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에너지가 내 배우자 자리에 있다라는 얘기지. 그럼 어떻겠어요? 일지에 양인을 놓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중년 이후에 배우자의 변화 변동 요인이 상황이 어떻다? 많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운이 치우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도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을진이나 이렇게 신술 같은 경우는 못 있는데 이런 정미라든지 기미라든지 개축은 놓여 있고 개축 같은 경우는 특히 백호 기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백호 되니까 다 어쨌든 기운들이 좀 강하게 몰려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항상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른 일반적인 글자, 예를 들어서 그 인을 보면 걸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걸록은 어떤 청간 에너지하고 지지 에너지가 똑같기 때문에 올라도 갑갑이 똑같이 걸록으로 있기 때문에 뭔가 걸록을 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거는 주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체는 자립, 독립, 정당, 합리, 이런 어떤 지구력, 공정 경쟁, 공정 분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 어떤 비견의 의미에는. 근데 비견 단계에서 한 번 더 나간 거, 완전히 에너지가 비견도 걸록이 돼가지고 왕한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보다 한 발짝 더 나간 게 이 양인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양인은 뭐예요? 비견이 가지고 있는 성향 플러스에다가 그 남의 것도 어때요? 남의 것도 내 걸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이것을 추진력이나 경쟁력이나 노력으로 본다라고 하면 비견이 가지고 있는 이런 속성 성향보다도 훨씬 더 그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목표지향적인 성향으로 돼서는 추진력을 갖는데 이게 어때요? 항상 이런 겁재를 내가 깔고 있으니까, 겁재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뜯기거나 뺏기거나 무너지거나 망가질 확률도 비견보다는 훨씬 많다는 얘기지. 훨씬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격으로 볼 때는 이 겁재들을, 그렇죠? 겁재를 묘나 천간의 을을 칠살로 이렇게 합살을 해서 겁재의 준동을, 겁재의 난동을. 이 겁재라는 건 뭐예요? 이 천간의 을목이나 이런 지지에 있는 묘목들 갑 기준으로 내가 항상 갑목이 안정적인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안정화하려고 하는 정제를 항상 겁재가 어때요? 겁재가 칠살이 돼가지고 갖고 뺏어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 갑목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무너뜨리는. 그것이 경금이 와가지고, 그렇죠? 경금도 본래는 갑목을 강하게 극을 하려고 하는, 양대양으로 극을 하려고 하는 에너지인데 이런 글자들이 같이 또 이게 묘가 되면 어쨌든 격으로는 경금이 묘 중에 을목하고 이렇게 합해가지고 양인의 준동을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인이 도둑하고 뭐 이렇게 깡패가 둘 다 나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위협적인 존재인데 이게 이제의가 된 거지. 이게 길들여지고 이렇게 순화돼 가지고 다 내 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양인이 겁재를 이렇게 다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견이 있으면
이 사람은 자기 주관, 주체성, 어떤 자기 확신, 고집, 이런 게 뚜렷하고 투철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만약 비견이 많다 그러면, 아이, 예? 세상 뭐 이렇게 속 시끄럽고 이것저것 보기 싫은데 그냥 나는 내가 이렇게 나 하고 싶은 거나 할란다 하고 그냥 세상하고 절연할 수 있어요. 근데 겁재가 있으면 그렇지 않아. 내 것도 내 건데 네 것도 내 거야. 그러니까 그 상대방 거를 어때요? 내 페이스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달라요. 이렇게 보는 시각이나 하려고 하는 이게 추진력이나 이런 것들이 액션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겁재가 그러니까 비견은 똑똑 부러질 수 있어. 꺾어질 수 있어. 아니 백로야 뭐 어디 까마귀 뭐 가지 마라 이게 비견인데 겁재는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 덧다리 이런 구조인 거거든. 그 목적 성취를 위해서. 목적 성취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성향이나 기질들이 달라요. 그래서 큰 성취를 하죠. 왜냐하면 겁재는 어쨌든 내 팔자에 있다라고 하면 나랑 오행은 같은데 다른 속성의 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비견인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인자들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겁재가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측면이든 부정적인 측면이든 사이즈가 비견보다는 커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풀리면 투기, 도박, 뭐 무슨 범법 뭐 이런 걸로도 가는 거고 이게 잘 풀리면 영웅, 호골, 그 겁재라는 게 타인이잖아. 그 겁재를 어때요? 내가 순화시켜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쓰는 거거든. 화살을 해서 쓰든, 그렇죠? 칠살교인 같은 경우는 평관을 쓰든, 이렇게 썼을 때는 결국 세상에서는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뭐냐면 나의 경쟁자, 나의 적군, 적과의 동침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그거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거를 한다고. 그만큼 그래서 그게 왕지야. 왕지. 예, 왕이라는 것이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이거를 능소능대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능소능대하다. 이런 에너지들이 어디에 있냐면 양인에 있다. 그래서 양인은 칼, 그래서 양인을 놓으면 보편적인 일반적인 에너지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에너지를 회수를 할 수 있는, 옛날로 따지면 장수, 칼 잡고, 그래서 옛날에도 고전에 보면 양인이 있는 사람들이 격이 깨지고 안 좋으면 뭘 하냐 그랬냐면 이렇게 백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 날카로운 이런 걸로 어때요? 그 어떤 남들 다 험한 일, 또 이렇게 좀 살생에 관여된 일 있잖아요. 그런 게 높게 풀리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전공을 세우거나 이러는 쪽으로 되는 것들이 이렇게 양인이다. 그래서 비교적 그 스스로 팔자 내에 감당하기 어려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전 시절에는 이 양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문치, 문관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무보다는 문관들을 우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인은 또 그 신체의 그런 그 활력, 활성화된 에너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요즘이야 스포츠맨십 같은 것들이 많이 확산이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도 부귀도 뭐 명예도 다 취할 수 있지만 예전에 그런 직업이 없었잖아요. 그 몸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거, 에너지, 기운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거 전장에서 뭐 이렇게 전쟁에서 뭐 한다든지 아주 험한 일 이런 걸 한다든지 그런 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많죠, 그렇죠? 양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 남녀의 남존여비 뭐 이런 시기에는 여명이 양인이 중중하거나 양인이 이렇게 많거나 이랬으면 더 이렇게 안 좋게 본 거지. 왜 그 양인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그 자기 자신의 역량이나 능력을 극대화해서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그
과거의 전통 개념의 그런 어떤 가부장적인 사회나 이런 데는 안 맞는 거였지. 그래서 뭐 이게 팔자가 좀 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어떤 분을 상담을 했는데 이제 아주 제가 소개를 받고 했기 때문에 중심을 다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어요. 전화까지 제가 또 추가 상담도 해드렸어요. 근데 한 3시간 이렇게 상담을 하고 갔는데 진 따지게 그러고 나서도 못내 이렇게 문자로 장문에 그 문자로 또 보내왔어. 그래서 저도 제가 자식 키우는 입장이 그러기 때문에 저는 있는 팔자 그대로, 그러니까 딸이 아주 재주가 출중해요. 출중한데 엄마 입장에서는 딸이 좋은 신랑감 만나서 그 딸의 레벨에 맞는 경우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잘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저도 최대한 이렇게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팔자는 좋더라고. 그러니까 좋은 게 뭐냐면 이 현 시대에서 자기 재능이나 글로벌화해서 지금 회사도 그런 쪽으로 다니고 있으니까 충분히 자기의 어떤 명성이나 권력성이나 이런 거를 추구하는 쪽으로는 아주 능력 발휘를 하겠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자가 능력이 출중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엄마는 못내 그런 딸의 또 더 훌륭한 이런 신랑감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는 거지. 그러면서 나중에 잘 읽어보니까 아니 제가 무슨 막 운명을 막 이렇게 어떻게 조절해주는 사람인 거 마냥 그러니까 상담할 때는 그 얘기는 쏙 빼놓고 나중에 이제 전화로 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딸이 지금 뭐 오랫동안 사귀고 있는 사람, 본인은 마음이 잘 안 맞는, 탐탁지 않아 하는 거지. 근데 나이도 차고 하니까 결혼 생각이 있는데 옵션을 걸어가지고 남자한테 애 안 낳는다 하는 거하고 나는 언제든지 해외든 공부로 가든 발령이 나가든 나 갈 테니까 그때는 나 잡지 말아라. 이 두 가지 조건을 단서를 달고 남자가 어그리를 하니까 그거 이제 뭐 오랫동안 사귀어오기도 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 그 얘기 듣더니 억장이 무너지는 거지. 아니 애도 안 낳고 얼마든지 쉽게 떨어져 살 것 같으면 왜 결혼해?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는 얘기를 하는 거두절미하고 그런 얘기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무슨 뭐 이렇게 운명을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때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그럴 수 있다. 따님이 가정의 생활보다는 내조의 생활보다는 본인의 앞길을 열어가는 쪽에 목표의 지향점을 가질 수는 있겠다. 그런데 지금 비록 자녀를 안 갖는다라고 하지만 그 육친적으로는 자녀가 생명줄인 거야. 그 자체 내에서는. 그거는 내가 인정을 못 하겠다. 나중에 한번 두고 봐라. 그래서 이제 조금 위로도 해드리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마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양인격은 아니었어요. 양인격은 아니었어도 양인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여명들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나 뭐 이런 것도 여성스러운 부분하고는 조금 이게 거리가 먼 거야. 당연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양인에 있습니다. 양인에 있어서 약간 양인의 이미지가 약간 보이시한, 그렇죠? 중성적인, 만약 여명이 이런 양인을 갖는다라면 굉장히 매력 있죠. 능력 있고 역량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이렇게 이제 양인이 있으면 이제 격으로 보면 어쨌든 칠살을 가지고, 그렇죠? 칠살이 그러니까 여명 양인이 조금 불리할 수 있어요. 그게 겁제 상황을 칠살이 해결해 주는 거는 되지만, 그게 또 칠살은 그대로 배우자 성분도 되니까, 그죠? 배우자가 겁제하고 먼저 나보다는 더 가까운 형상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자기 자신 스스로의 능력이나 역량은 그러니까 다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날카롭고 강력한 에너지가 이렇게 치우치면 조절이 안 되면 그게 재물의 손실이나 그러니까 양인 가진 사람이 사업할 때는 크게 일어났다가도 또 완전히 그냥 알거지로 이렇게 이게 부침이 사업적인 성패 부침이 심할 수도 있는. 근데 뭔가 성취나 성공을 이룰 때는 그러니까 이게 양인이라든지 뭔가 이런 백호, 괴강 글자들이 이렇게 다른 일반적인 글자에 비해서 압력이 이렇게 쏠려 있는, 몰려 있는, 그렇죠? 집약되어 있는 그런 글자들이 있어요. 그거를 원국에서 내가 충분히 감당하고 해소하는 구조라고 하면 그거를 내가 이룬다가 되는 거고, 그거를 내가 감당을 못하는 구조라고 하면 양인의 폐해를 내가 항상 달고 사는 거예요. 그 양인이 내 재물을 탈제를 하는 거니까 항상 돈을 벌어도 수중에 남는 게 없지. 그렇죠? 양인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육친적으로는 형제잖아요. 집에 밖에 나가서는 사업하는 협력자나 이렇게 동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안에 양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그 팔자 내에서 그러니까 그 아는 사람들인 거지. 계속 나랑 연관되고 친근되고 이런 사람들이 조절이 안 되면 항상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 뒤통수 칠 수 있고 이런 거지. 그래서 그런 에너지들이 있을 때는 구조가 특히나 이렇게 재화가 된다든지, 그렇죠? 뭐 이렇게 식상을 봐서 양인하고 어떤 공동 보조나 협력의 형태를 취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특히 원궁의 구조가 좀 짜여져야 되겠다. 그래서 요 음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유의미하게, 그러니까 이런 정미 같은 경우, 간여지동으로 있죠. 기미 같은 경우, 이런 경우. 기미 같은 경우는 이게 해묘미의 목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음간이죠. 정화나 기토가 음간인데, 그 안에 그런 양인의 에너지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어떤 집중력이라든지, 끈기라든지, 그죠? 안에서, 그러니까, 양인은 이렇게 막, 저 사람 그냥, 이렇게 거칠다, 아니면 이렇게 좀 와일드하다, 내지는 외향적이다, 이런 게 딱 드러나는데, 음간들은 반대지를 가지고 양인의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양간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음양 에너지로 보면 양은 시작은 스타트하는 거는 빨리, 요란하게, 막자지껄하게 이러는데 뒤가 물어, 뒤가. 양의 속성이 그래요. 근데 음은 안 그래요. 음은 스타트 걸리는 건 조금 늦어도 어때요? 아주 그냥 끝까지 아주 질기게 이렇게 물고 늘어지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게 뭐 지금 다 똑같은 얘기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양인 때문에 출세할 수도 있고 양인 때문에 내가 거꾸러질 수도 있다. 이게 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고 그런 에너지들. 근데 이제 양인이 이런 이제 겹치는 글자들이 있어요. 이런 오라든지 유라든지 이런 이제 탕화하고도 겹치는 거잖아요. 이게 양인이 되려면 병화일간이나 무토일간이 되죠. 그러니까 양인을 하나를 놓고 또 보는 거예요. 여기는 겁재가 그대로 양인이 되는 거고 무토일간은 양인인데 오중에 기토가 들어있긴 하지만 십성으로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인이 되는 거야. 정인.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아까 공망과 비슷하게 양인은 그러한 에너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 거는 아니고 그런 글자들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병호하고 임자하고 그렇죠. 정사하고 개해. 요거는 양간은 천간이 음간이니까, 이건 양간이니까 그대로 양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5월에 병호가 될 수도 있고 자월에 임자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인 격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양인 일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병호하고 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사